강릉시 하반기 인사가 다른 지역보다 길게는 2달가량 늦습니다. 직원들은 업무 공백은 물론이고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접객업소는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 보니 무더기 과태료 부과 처분이 우려됩니다. 강릉 원주대가 학과 이전을 강행하는 개편안을 또다시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향후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커다란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강원도에 떨어진 물폭탄 피해액이 76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피해가 너무 커서 국비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어제 영서 남부에 내린 폭우로 농촌에서는 수해 복구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장대비가 예고돼 있어 주민들의 시름을 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해마다 강릉시 인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늦어 업무 공백은 물론 일손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는 불평이 직원들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강릉시의 인사 시기를 조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출장소장이 7월 1일자로 보건소장 직무 대리에 나서면서 한 달째 문이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후속 인사는 다음 달 말에나 예정돼 있어 사실상 2달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된 셈입니다. 어떤 분이 오시냐 저희는 이제 그거는 좀 기대되고 하죠. 어떤 분이 오실까 거기 여기다 또 포커스를 맞춰야 되니까. 강릉 북부 지역의 경우 생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보건 출장소의 역할이 필수적인데 책임자가 2달이나 공석이라는 건 직원들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강릉시 직원들 사이에서도 인사 시기를 놓고 술렁이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년처럼 하반기 정기 인사가 8월 말이나 9월 초로 예고돼 과장급 공석 6개가 2달 동안 비어버리는 겁니다. 시기가 늦어지면 업무를 채 익히기도 전에 연말 감사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2중 3중으로 겹친다는 지적입니다. 인사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직원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사 시기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릉시는 관례적으로 해변 개장 시기가 끝나는 시기에 하반기 인사 시기를 맞춘다고 하지만 강릉시처럼 해변 관광이 중심인 속초시는 이미 7월 초에 인사를 마친 만큼 이를 합리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잠시 음향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음식점이나 주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접객업소는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앞으로 의무화됩니다. 하지만 아직 인식이 덜 됐고 보험 가입률도 저조한데요.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음식점과 주점, PC방 등은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업소는 다음 달 22일까지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동해시의 경우 대상업소 369곳 가운데 80곳이 가입해 21%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고 삼척시는 30%, 태백시는 28%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재배상 책임보험이 생소한 데다 홍보가 되지 않아 업주들이 보험 가입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문은 날라와서 봤는데 저희는 다 보험 들은 줄 알고 있었거든요. 나라에서 이게 또 나왔다 그러니까 다들 들어야죠. 손님들을 생각해서. 각 소방서는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화재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셔가지고 손님들의 안정을 좀 보장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화재보험이랑 화재배상 책임보험이랑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화재보험이랑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틀리다는 걸 좀 알아주시고, 대상 업소들이 기한 내에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강릉 원주대가 지역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학과 이전을 강행할 전망입니다. 강릉 원주대는 오늘 강릉 캠퍼스 산업정보경영공학과와 유아교육과를 원주 캠퍼스로, 음악과와 패션 디자인학과를 강릉으로 옮기는 학사구조 개편안을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대학은 지역사회가 학과 이전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대안을 찾기 어려웠으며
특히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수시 대학 입학 정보 박람회로 학사 구조 개편안을 서둘러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학 총동창회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학과 이전에 반발하고 있어 대학과 지역사회 충돌이 예상됩니다. 강원도에 떨어진 물폭탄 피해액이 763억 원에 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피해가 너무 커서 지자체 혼자 힘으로는 복구가 어려운데 오늘부터 실시된 정부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결정됩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산사태로 한 명의 목숨을 앗아간 홍천군 두천면 원동 2리 수해지역. 산비탈을 깎아내리면서 흘러내린 토사가 집 한 채를 삼켜버렸습니다. 하천이 범람하면서 아스팔트가 찢겨나가고 가드레일도 엿가락처럼 휘어졌습니다. 강한 폭우에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강물과 아직도 걷어내지 못한 수해의 상흔으로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중장비나 사람 동원을 많이 동원해 주셔서 하루속히 좀 건쳐 주시면 우리 같은 이런 참 농촌에 노인네들이 마음 놓고 좀 밤에 잠도 좀 잘 수 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합동조사단이 5천만 원 이상의 공공시설 피해 지역에 대한 합동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는 27일까지 실시될 합동조사를 통해 이달 말까지 복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민폐도 발생했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 조사를 빨리 끝내서 복구 계획을 수립해서 그게 국민이 안심하게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관심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입니다. 현재까지 시군 자체 피해 조사 결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갖춘 지역은 춘천시를 비롯해 4개 시군입니다. 춘천시가 275억, 홍천군 184억, 평창군 100억, 인제군 78억 원으로 국고 지원 대상 피해액의 2.5배를 모두 초과했습니다. 4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춘천은 복구비 69.5%, 나머지 지역은 70% 이상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도내 시군의 수해 조기 복구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초순 최종 결정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763억 원의 엄청난 피해를 입은 강원도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어제 내린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농촌에선 수해 복구에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직 복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비가 온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시름을 더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닐하우스 바닥에 진흙이 허벅지만큼 쌓였습니다. 트랙터는 진흙 속에서 헛바퀴만 돌립니다. 남은 방법은 하나, 쉴 새 없이 삽으로 진흙을 퍼내고 손수레로 실어 나릅니다. 온몸은 진흙 범벅이 됐고 땀은 비 오듯 떨어집니다. 망박해가지고 하우스에 농사 다 패놓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대로 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놓입니다. 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복구 작업에 투입되면서 토사로 뒤덮였던 토마토 하우스는 어느 정도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토마토에 묻은 흙을 씻어내며 농부는 다시 희망을 가져봅니다. 물이 넘치는데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도 살라면 산다고 다음날 되니까 다시 기운이 나와서 이렇게 또 도움을 주신 분들이 계시니까 기운을 내서 온 마을이 토사에 휩쓸렸던 농촌마을. 마을 진입로에 쌓인 흙을 치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급한 대로 집 안으로 들어온 흙탕물과 진흙은 퍼냈지만 본격적인 복구는 마을 진입로가 정리된 다음에야 가능한 상황. 길이 뚫려야 주민들이 산길품이고 뭐고 들락날락 해야 되거든요. 이 길이 동네 마을 주 이 길인데 이렇게 막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해가지고 그래서 묻어진 둑을 막고 유실된 도로를 보수하며 바쁜 하루를 보냈지만 주민들은 또다시 비가 온다는 소식에 몸서리를 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릉시가 도시계획 업무와 자료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도시계획정보체계, 즉 UPIS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간추린 뉴스를 박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릉시는 지난 2010년부터 8억 원을 들여 올해 말까지 UPIS 데이터를 구축하는 가운데 시민들은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본인 토지의 용적률과 건폐율, 건축 가능 여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 쉽게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속초시 박물관은 내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우리들의 작은 친구 곤충을 주제로 장수풍뎅이 등 170여 마리의 곤충을 선보이는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고성 DMZ 박물관에서도 내일부터 오는 28일까지 DMZ 60주년 기념 기록전을 통해 140여 점의 사진이 전시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주 동해 연안의 수온이 19.5도에서 22도로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오징어 어군의 북상회유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중순쯤까지 강릉과 동해 묵호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하루 2차례씩 늘려서 운항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영동지방은 9월까지 무더운 날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의 3개월 전망에 따르면 영동지방은 다음 달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 24도에서 25도보다 기온이 높고 무더운 날이 많겠으며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지만 강수량은 평년 293에서 299mm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9월에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평년 20도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며 10월에는 기온 변화가 크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속초 중국 러시아로 있는 국제 항로가 다시 주 3회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뉴 블루 오션호를 운항하는 스테나 대하라인은 지난 4월부터 주 1회 화요일에만 운항하고 있는 속초 자루비노 항로를 다음 달 27일부터 다시 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에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또 토요일에 출항하는 속초 블라디보스토크 항로는 현재대로 운영됩니다. 운항 횟수가 늘면서 소무역상들의 수화물 확인과 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해 다음 달 13일부터 시범적으로 컨테이너에 화물을 모아서 통과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조명시설물 인근의 전기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이 이루어집니다. 강릉시는 가로등 유지 보수팀과 합동으로 오는 9월까지 관내 전 가로등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해 감전 사고 위험을 제거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가로등의 점 소등 상태, 누전 차단기 동작 상태, 등기구의 고정 상태 등 특별 점검을 통해 안전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속초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하는 2013 대한민국 음악 대향연이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속초 청초변 특설 무대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2013 대한민국 음악 대향연은 열정의 반세기 음악특별시 속초를 즐겨라라는 주제로 매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됩니다. 첫날인 9일에는 부활과 박완규, 이정 등이, 10일에는 시스타와 카라, 비스트 등 K-팝 가수들이 출연합니다. 또 11일에는 김연자, 박상철 등 트롯 가수 특집으로 꾸며지고 12일에는 다이나믹 듀오, 엑소 등 아이돌 그룹들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이 우수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경기력 향상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이어서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